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양가 상견례까지 맞춰놓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에게서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고 있고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2년이란 세월이 지난 2달 동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씁쓸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때부터 선후배 사이였지만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졸업하고 나서부터였고 연애 기간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빠가 차려주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결혼 자금으로 7천을 모았고 남자친구는 4천 정도 모아놓은 상황. 거기다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전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남자친구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애초에 결혼을 반반으로 하긴 힘들겠다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더 많이 보태게 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전 정말 우리 사이에 금전적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남동생이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가 좀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굳이 자취를 하기도 좀 그래서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취직할 때 부모님이 출근할 때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던 차가 한 대 있는데 카페를 차린 후에는 카페가 집에서 10분 거리라 운전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주로 남자친구의 차를 탔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너 지금 차 사봤자 부모님 괜히 나갈 돈만 많아지니까 그냥 제 차 가져가서 쓰라고 했습니다. 남동생도 고맙다며 오케이 했고요. 남자친구랑 대화하다가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남자친구 표정이 좀 떨떠름하길래 그땐 왜 저러나 했었죠. 상견례할 식당을 예약하고 둘이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하는 날 결혼자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저희끼리 먼저 구체적인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자친구가 집에서 얘기가 잘 됐다며 자기네 부모님이 6천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자기가 모은 4천까지 해서 1억을 맞춰오겠다고 저희 쪽도 1억에 맞춰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가 모은 7천에다가 부모님 도움 받으면 1억은 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보다 3천만 원은 더해가는 거다. 그건 알고 있지? 너 마이너스 3천이잖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너 동생한테 네 차 그냥 준다며. 그럼 너는 네 자산에서 마이너스 3천을 해야지. 그래야 계산이 맞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했더니 지는 결혼자금 1억에다가 지 차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자동차 값까지 더해서 1억 3천이고 저는 결혼자금으로 돈 1억만 가져오는 거니까 결국 지가 3천만 원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기분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나 그냥 남동생한테 차 안 주고 그냥 결혼할 때 차 가져올게. 그럼 됐지? 했더니 너 어차피 뭐 차 안 끌잖아. 가져와도 딱히 필요가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가 그럼 대체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그럼 이렇게 된 거 그 차 그냥 내 여동생 주자.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대체 이게 뭔 개소리지? 물음표가 떠다녔어요. 남자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아니 왜 그렇게 또 정색을 하고 그래. 나도 내 차 가져가잖아. 그건 우리 둘이서 탈 거고. 그니까 네 차는 내 동생 주자고. 그때부턴 그냥 개가 짖는 것 같았습니다. 듣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오빠 산수 잘 못해?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자기도 젓가락을 툭 내려놓고 정색을 하면서 야, 뭐 너는 산수 잘해서 그렇게 애가 계산적이냐? 이러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본색 드러난다는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고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 차를 내 동생한테 주면 마이너스 3천이고 네 동생한테 안 주면 내가 계산적인 거냐?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오빠라고 안 하고 니라고 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대요. 더 있어봤자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고 열받을 대로 열받아서 그냥 일어나자 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러고 다음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자기도 억지인 거 알면서 땡깡 부렸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인 적 없던 사람이고 그냥 이 사람도 나도 이런 모든 게 처음이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부터 기미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상견례 당일날 남자친구네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예단을 바라셨고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따님이 뭐 지금이야 돈벌이가 좋다곤 들었는데 뭐 사실 자영업이란 게 언제 자빠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빠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 엄마도 한 성격 하시는 데다가 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상하셨는지 월급 받는 회사원도 앞일은 모르는 건데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고 받아치셨고 그 후로 상견례 분위기는 그냥 겉도는 웃음뿐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이어져서 대충 이야기 정리하고 서둘러 마치고 나왔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니 근데 장모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거 나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이잖아. 우리 엄마 너무 속상해한다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뭐 저는 어디서 주워왔답니까? 아 그래? 어머님 속상하셔서 어떡해? 우리 엄마도 면전에서 딸내미 사업 자빠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부모로서 많이 속상해서 그랬나봐. 했더니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경우가 아니었대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저번 자동차 사건도 그렇고 어째 지네 가족만 소중하고 저희 가족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 얘기는 그냥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양보라는 단어가 거슬리긴 했지만 더 이상 입씨름해봐야 도저히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서 또 미련하게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 후로 조금 소강 상태였다가 이번엔 문제의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동생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결혼 날짜 잡을 날만 남았으니 나름 겹경사라고 연휴를 틈타 저희 가족은 하와이로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남자친구 부모님이 알고선 아주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 예비 며느리면 당연히 결혼 전 명절엔 시댁에 와서 보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직 결혼 날짜 잡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설날에 시댁 가서 하루를 보내는 게 도리인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봤지만 시댁에선 완강했습니다. 근데 웬일로 남자친구가 고맙게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자기네 옷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함께 맘 편히 여행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은 제가 병신이었죠. 하와이 다녀와서 귀국하자마자 시댁에 연락부터 드리고 한우 세트랑 홍삼이랑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얼굴 마주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여행은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며 사돈은 잘 지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안부 물어봐 주시는 게 감사해서 네, 잘 지내신다고 웃으며 대답드렸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리 결혼 앞둔 딸이 시댁 안 가고 여행 가자 해도 말려야 되는 게 딸 가진 부모인데 참, 뭐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 누가 봐도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비꼬는 느낌. 진짜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들고 간 한우 세트랑 홍삼을 드리니 그제서야 밥 먹었냐고 물으시길래 아직 못 먹었다고 하니까 배달 책자를 하나 틱 주시면서 아무거나 골라서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집으로 초대를 해놓고 배달시켜 먹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또 좋다고 치킨집에 전화를 걸고 앉아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모든 상황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방에 있던 예비 신우가 거실로 나오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온 김에 치킨이나 뜯고 들어가라. 네 새언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밥인데 한 입이라도 얻어 먹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얘 장난이야 장난. 얘는 애가 왜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진지해? 내가 살게. 더 이상 표정 관리도 안 돼서 그냥 정색하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그 집 식구들 치킨 뜯는 거 구경하다가 잔뜩 불쾌해진 기분으로 자리가 끝났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또 그거 가지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대놓고 기분 나쁜 티 내면서 단답을 해야 했냐. 어른들 앞에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냐면서요. 이젠 싸울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저런 집에 시집가서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카페 오픈만 하고 알바생들한테 매장을 맡기고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알바생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어떤 아주머니 4분이 오셔서는 커피 4잔이랑 케이크랑 이것저것 시키더니 자기가 여기 사장 어머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했다네요. 알바생이 일단 당황해서 그냥 드리긴 했는데 확인차 전화했다고요.
저희 엄마도 가끔 매장 놀러 오시긴 하는데 아무리 부모라지만 딴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 자기가 공짜로 받아가는 건 보기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도장 찍어드린 쿠폰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계산하시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엄마한테 전화해보니 오늘 매장 들른 적이 없다네요. 순간 머릿속에서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매장 나갈 준비하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우리 매장에 오셨냐니까 아까 자기한테 매장 위치를 물어보시긴 했다며 왜 그러냐길래 방금 어머님이 친구들 데리고 매장 오셔서 이러이러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내가 매장에 있었으면 그냥 내드렸겠지만 나한테 연락도 안 주시고 나 없을 때 매장에서 그러시는 건 좀 불편하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매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친구들 세 분이랑 같이 시끌벅적하게 대화 나누고 계시길래 일단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부터 드렸어요.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는 말에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하고 뭐 좀 드시겠냐고 여쭤보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를 훑어보는 표정이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더라고요. 대충 인사드리고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일하는 척하고 휴게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나? 밖에서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서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을 닫자마자 얘, 너 내가 여기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깟 커피 몇 잔이 그렇게 아까웠어?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흉보니까 속이 시원하디? 그래놓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척 웃으면서 더 드시라고 한 거야? 얘가 이거 앞뒤가 다른 게 내공이 장난이 아니네. 벌써부터 모자간에 그렇게 이간질하는 버릇은 또 어디서 배웠어? 너 시집 올 때 그 버릇 단단히 고치고 와라. 어? 하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저 없는 데서 그러셨다는 얘기 듣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일단 먼 길 오셨고 친구분들도 계시니까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킨 건데 그거 가지고 앞뒤가 다르다니요. 저 그동안 어머니께 서운한 점 있어도 자식된 도리로 다 참았었는데 이번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른한테 언성 높이면서 말대꾸하는 건 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턴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퍼붓다가 나중엔 본인도 지쳤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더군요.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네 어머니 당장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또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자기 지금 회사라서 나올 수가 없다고 네가 좀 집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하네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멍청한 놈이 멍청한 소리를 해대길래 순간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오빠만 일하고 있어? 나도 일하는 중이라 못 나가. 그리고 나도 이제 결혼할 마음 싹 다 달아나서 더더욱이 내가 모셔다 드려야 될 이유가 없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전화 오는 거 안 받고 전부 돌려버렸고요. 이젠 정말 다 끝내기로 마음을 굳힌 터라 저도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고 저 그냥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상견례 때 보니까 애초에 그 집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잘했다고 하셨고 아빠는 그래도 남자친구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밤새 고심한 끝에 다음날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보기엔 어머니만 문제가 아니라 오빠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정상인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다고 했더니 얼굴이 또 시뻘개지면서 지금 우리 엄마더러 비정상이라고 한 거냐고 그깟 커피 한 잔 가지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그런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나도 뭐 어쩔 수 없네. 아무튼 난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 없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해도 식장 들어가고 도장 찍기 전에 오빠네 집안 실체를 알게 된 건 나름 행운이라고 생각해. 난 이미 마음의 결정 내렸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몇 번 더 연락이 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네가 정말 원한다면 자기가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만큼 요 근래 봐왔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 말 믿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떤 꼴이 날지 상상조차도 하기 싫으네요.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쪽 어머님한테선 협박 문자가 계속 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겠다. 매장으로 찾아가겠다. 동네방네 망신살을 뻗치게 해주겠다. 등등등. 아무래도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은데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건지 참 기가 차네요. 제가 2년 동안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